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창업이냐면 카페에 대한 창업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카페를 차릴 건지 자격증을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처음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업 위주보다는 나는 좀 취미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내가 그냥 회사를 퇴직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위하여 내가 카페를 창업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리스타 학원에 취미반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서 내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취미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지방일수록 좀 안 좋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좀 좋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추천을 하기를 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한국 바리스타 커피 협회를 이제 추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학원을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많이 봤는데 많은 이제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예 생판 모르는 분이 커피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분이랑 거의 8대1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커피를 아는 사람, 나머지 7분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아예 했었는데 처음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 수업을 넣더라고요. 취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되게 단점은 뭐냐면 이걸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써먹을 데가 없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요새 뭐 30만원, 50만원짜리 바리스타 수업이면 상관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100만원 단위가 높아지기도 해요. IBS 같은 경우, 그러니까 IBS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 바리스타를 말하는데 그거를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원데이 클래스는 조금 그렇다. 왜냐면 한 번 배워서 알 방법이 없으니 내가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한국 협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골라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내가 취미도 했고 한국 협회는 갖고 있지만 조금 라떼아트도 배우고 싶고 한 큐에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라떼아트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한국 협회에선 갖고 있는 협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떼아트를 추가로 들으세요라고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더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그 자격증도 따야 되고 2급 정도 따야 되고 또 바리스타도 따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너무 그거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코스 끝내고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아예 한 큐에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IBS라는 이탈리안 바리스타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거는 코스 자체에 하트 정도 그리는 게 그 시험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배워서 시험까지 한 큐에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난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어. 한국 자격증도 있고 라떼아트도 좀 해. 근데 좀 뭔가 패셔너블하지 않아. 나는 좀 더 잘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배우지만 좀 제대로 된 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위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SCA라고 해서 이제 이게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스페셜티 커피 협회예요. 이게 원래 SCA, SCE라고 해가지고 유럽연합이랑 미국연합이 있었는데 이걸 합쳐져서 지금은 SCA라고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BS도 이제 IBS 같은 경우도 하시고 아니면 나는 조금 돈 들여서
SCA를 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SCA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SCA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잘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SCA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돈이 진짜 비싸요. 일단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너무너무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내가 라떼아트까지 하고 싶다. 그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다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많은 조사가 필요한 협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곳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SC 같은 경우는 또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찾아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나는 이거 셋 다 모르겠고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학원을 가보고 싶다. 국비 지원 아니면 또는 그냥 동네에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한번 가보려고 이러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팁 같은 아니면 지방일 수 있으시고 아니면 사시는 곳이 이제 수도권 쪽일 수도 있으신데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추천을 드리는 게 어차피 그 돈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방에서 딴 자격증은 내가 추후에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미래를 내가 꿈꿀지 모르지만 이 자격증을 가지고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면 지방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카페를 하시거나 내가 커피에 대해 진짜 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추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지방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거기서 자격증을 땄는데요. 그 자격증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식업계에서 나온 바리스타라서 너무 많은 협회들이 한국에는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본 케이스라서 크게 내가 그렇게 선택권을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서 내가 커피 업계에서 지금 계속 9년 정도 10년 정도 일을 있다 보니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 자격증은. 그래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요새는 인터넷이나 주위에만 조금 찾아봐도 아, 이 자격증이 있구나, 저런 자격증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따시면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외에 내가 어떤 원데이 클래스나 되게 유명한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되게 유명한 바리스타가 있어. 그 바리스타한테 배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도 진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노하우를 배울 수는 있지만 그분이 나한테 무언가의 라이센스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는 자격증도 잘 따져봐야 해요. 왜냐면 국가대회를 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자격증이면 난 돈만 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따져보셔서 선택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알았으면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뭘 해야 되냐면 IBS 같은 경우나 한국커피협회나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에스프레소를 다루고 있어요. 이탈리아 머신인 거 요새 다 아시죠? 커피 머신은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에스프레소의 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리아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조금 보면은 브루잉 바가 많이 흥행하더라고요. 근데 브루잉 바도 브루잉으로만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브루잉도 배우고 싶고 라떼아트도 배우고 싶고 또 나는 좀 에스프레소도 좀 맛있게 내리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기본 메인 하나 자격증을 가지고서는 나머지는 서브로 배우시면 돼요. 나는 드립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에게 가서 드립 배우겠다. 근데 확실히 드립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협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두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는 협회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했던 SCA라는 곳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SCA랑은 SCA 자격증도 없지만 그쪽에서 아마
원두부터 향미까지 발현하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먼 처음 배울 때는 내리는 방법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실존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커피를 발현시키고 어떻게 향미를 좋게 내릴 수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시간이 많다면. 하지만 내가 너무 급해. 지금 빨리 퇴사를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배워서 카페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출장을 부릅니다. 바리스타 분들을 출장을 불러서 내 카페에 나 지금 나 수업하고 싶다, 돈 줄 테니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하신 바리스타 분들이나 아니면은 안 유명하셔도 되게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장점도 있어요. 그분들의 장점은 일단 전화하는 순간 바로 오시고 커피 머신이랑 이런 걸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좀 전담해서 이 카페를 이제 많이 메뉴도 구성해 주시고 많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카페에 걸 수 있는 건 없어요.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만 가지고 가는 거라 내가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잘 배우고 좋은 기술을 습득했다고는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격증, 그리고 뭐 자격증 중에서도 외국 바리스타, 그리고 한국 바리스타, 그리고 이제 출장을 불러서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컨셉을 잡고 카페를 할지, 어떤 커피를 내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로 마칠 거고, 혹시 협회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협회는 되게 추천한다 라고 해주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조사 많이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